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B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박정상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재 1위의 여수 거북선과 2위의 서울 부강약품이 만났습니다. 자, 여태까지 순위 변동이 참 많았었는데요. 사실 상위권 팀의 순위를 보면은 이게 확정이 됐나 싶을 정도로 변동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위권에 있는 세 팀, 여수 거북선, 서울 부강약품, 그리고 충남 SG골프까지 세 팀이 순항을 하면서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을 살짝 밀어내고 지금 세 팀이 좀 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여수 거북선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승 1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 2위 팀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의 승패에 따라서 1위를 거의 사실상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 팀에게도 2위 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위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먼저 13라운드까지의 순위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결을 펼치는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부강약품이 나란히 1,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충남 SG골프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네, 지금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최근에 부진에 빠지면서 이 팀이 좀 위기 상황인데요. 뒤에서 서울 바둑의 품격, 인제 하늘 내린 바짝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5위까지 주어지는 이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 지금부터가 진정한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귀포 70리와 부안 곰소소금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겠죠? 전승을 거둔다면 이 양 팀이 7승 9패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뭐 여수 거북선 팀이나 서울 부강약품 팀 같이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팀들이 힘을 내준다면 아직까지는 신라 같은 희망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가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 5라운드 4경기에서 두 팀이 만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여수 거북선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통합 라운드로 치러졌던 상황이었는데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와의 자매 대결이자 양 팀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민진, 이슬아 이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여수 거북선 팀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전적이 바로 올 시즌에 보여주는 서울 부강약품 팀의 약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12승 무패의 슈퍼에이스 김채영 선수의 뒤를 권주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가 여태까지는 잘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14라운드 1경기 대국 오더입니다. 장고대국에서는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 서울 부강약품의 장혜령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의 만남은 김다영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도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랭킹이나 이번 시즌 성적 여러 면에서 김다영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지만 장혜령 선수가 지난 시즌의 부진을 딛고 어쨌든 이번 시즌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부강약품팀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권주리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가 이 길고 길었던 연패 터널을 드디어 탈출을 해서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성적이 1승 8패가 되었고 이슬아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개인 다승 순위를 보면 김채영, 최정, 김다영, 이슬아, 오유진, 조혜연 이런 선수들이 상위권인데 이슬아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랭킹이 6위 안쪽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이슬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삼국 속기대국은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정말 어디까지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24연승 중이고 이번 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민진 선수도 나름 이제 6승 7패로 삼지명으로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여수 거북선 팀이 1위를 달리는데 지금 최소한 한 2등 공신 정도? 네, 그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 바둑리그의 N행시 짓기 이벤트입니다. 여자 바둑리그와 연관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국이죠. 이민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좀 이르게 결정이 났는데요. 네, 두 선수가 미리 대국을 치렀는데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 오유진, 오정아 선수와 함께 김채영 선수도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는데요. 네. 그 일정 관계상 며칠 전에 이제 일정을 당겨서 먼저 대국을 치렀고요. 김채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은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3국 속기대국입니다. 이민진 선수의 흑, 김채영 선수의 100번이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이 눈목자 굳힘에 대한 화점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오늘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 이어두고 네. 여기를 이제 끊었고요. 이 장면에서 실전은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 흑에게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밀고요. 한 칸을 뛸 때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법. 조금 더 치열하게 된다면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늘고 한 칸을 뛸 때 뭐 이쪽으로 침입을 노리거나 들여다보거나 뭐 이런 수법 등이 있는데 네. 실전에 이민진 선수는 가장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고 백이 이제 여기를 왜 끊어놨는지가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흑이 끊을 때 아까처럼 여기를 밀고 반대쪽을 잡는다면 뒷맛은 깔끔하지만 여기 하나 밀어둔 것이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입니다. 변에 대해서는요? 네, 이쪽으로는 악수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잡았는데 이쪽으로 잡았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밀고 계속 밀어갈 때 흑이 지금 쭉 늘었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힐 때도 그리고 하나 교환 후에 여기를 젖힐 때도 백이 여기를 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싸웠을 때 흑이 이 백도를 끊어간 백도를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미리 이제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건 뭐 잡으러 갈 수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끊는 단점을 노리기 위해 쭉 밀었을 때 흑을 젖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기를 먼저 끊어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하나 밀어두었는데 조금 실리에 민감한 수법이고요. 아직까지의 포석은 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만 네, 흑이 이제 상변 쪽을 중시하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젖히면서 조금씩 바둑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상변에서 붙임수를 통해서 약간 흑 모양을 누르고 나서 좌변을 다가섰고요. 이제 흑이 여기를 늘었는데 여기서부터의 몇 수가 흑은 중앙 쪽을, 백은 실리와 발전성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민진 선수의 행마가 조금 실속이 없었습니다. 중앙으로 느는 수가요? 중앙으로 느는 수도 일단 눈에 들어온 자는 여기가 어떨까 싶긴 한데 여기 두 점은 손을 빼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이민진 선수는 조금 싫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들여다본 수, 뭐 충분히 한 수 가치가 있는 수법이었고요. 이후에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늘고 이쪽을 밀고 이렇게 젖혔습니다. 중앙으로 젖힌 수도 분명 가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를 두고 찝으니까 안에 있는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삶을 위해서 네. 바깥쪽에 교환을 조금 했는데 이러고 나서 손을 빼니까 결국은 흑이 여기를 이어서 한 수를 투자했거든요. 당장은 잡으러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신경이 쓰이던 이민진 선수가 뒤로 한 수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백이 다른 곳을 향하니까 지금까지의 포석은 확실히 백이 좀 우세해졌습니다. 백의 좌변과 좌귀 쪽의 모양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침입을 해서 이쪽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쪽에서의 이 건드린 수법도 별로 좋지가 않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흑이 지금 여기 날짜에서 건너붙임 당한 상황이니까 이 돌을 살릴 수 있는다든지 혹은 이쪽 호구를 통해서 뭔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 끊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파당하고도 이쪽에 뒷맛이 없다면 흑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이제는 좀 더 백의 모양이 깔끔해졌고요. 네. 이래서는 확실히 이제 김채영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흑 돌이 원래는 그렇게 삶을 걱정해야 될 돌이 아닌데 패인가요? 네, 지금 패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흑이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흑이 크게 당하고 있고요. 패를 해소했지만 이번엔 패감을 통해서 또 한번 크게 당했죠. 무엇보다도 여기 패를 이기긴 했지만 이 단수 치는 수가 워낙 아픕니다.
이어야 한다면 왠지 그냥 패를 이긴 느낌은 아니니까 네. 여기만 굉장한 손실을 입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진 선수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패의 덩치는 커졌습니다. 이 호구 치는 수, 패를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지만 대학수입니다. 지금 흑은 팩감을 사용하는 수들이 너무 엄청난 악수들이죠. 여기가 건드리면서 한 10집 이상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결국 패는 이겼지만 다시 우상 쪽으로 패가 번졌고 몇 번의 패싸움 공방은 더 있었지만 백이 그냥 이겼습니다를 외쳤습니다. 패를 계속하지도 않았군요. 이러니까 지금 상당한 차이로 김채영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민진 선수가 이제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대무리긴 한데 평범하게 가서는 많이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승부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안에서 수를 내고자 계속 뭔가 찜찜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를 가니까 한 점은 빵단에서도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되어서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이 너무 두텁네요. 뭐 이쪽 부근에서도 주변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흑이 뭔가를 하긴 어려웠고요. 결국 여기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자리를 두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꽉 이어서 이겼습니다를 외치니까 바둑은 상당히 차이가 났고 이후로 몇 수는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김채영 선수가 이 흐름 그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진행됐던 삼국 속기대국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국악약품이 현재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거북선에도 이 상위권 다승 후보인 3위에 김다영 선수의 이슬아 선수가 남아있잖아요. 네, 김다영 선수와 이슬아 선수, 이 여수 거북선 팀의 1, 2지명인데 두 선수가 합작한 승수가 18승입니다. 두 선수가 18승 6패를 기록 중이고 개인 전적에서 9승 3패와 9승 3패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서울 북악약품 팀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이유 그리고 여수 거북선 팀이 아직 희망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서울 북악약품 팀의 김채영 선수는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이번 시즌 오늘 보여드린 바둑까지 해서 12승 무패인데 언제나 김채영 선수는 이겨왔고 이제 권주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가 두 선수가 현재 1승 8패와 2승 6패이기 때문에 얼마나 뒤를 잘 받쳐줄 수 있느냐가 승부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서울 북악약품 팀도 방심할 수 없고 여수 거북선 팀의 슈퍼 에이스 그리고 원투 펀치라고 할 수 있는 김다영, 이슬아 선수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승부는 사실상 이제부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승부를 이르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1국 장고대국과 2국 속기대국 함께 감상하시죠. 대국은 6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1위의 여수거북선과 2위의 서울 북악약품의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장혜령 선수와 김다영 선수, 상대 전적으로는 김다영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슬아 선수와 권조리 선수의 대결이죠.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이슬아 선수가 3대 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올해 한 판에 대고 있었는데 그 대결에서도 이슬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래도 권주리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의 이 연패를 끊었다는 건 팀으로서는 정말 희소식이었어요. 네, 서울 바둑의 품격팀의 이영주 선수를 꺾으면서 그것도 이제 팀이 아주 중요한 상황일 때 1대1 상황에서 그 대국을 승리로 이끌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엄청난 가치의 1승을 거뒀습니다. 네, 통합 라운드 12판의 대국 중에서 가장 늦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권주리 선수에게 1승이 아주 간절했었고 그 간절함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만만치 않은 상대 이슬아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아직은 초반 포석입니다. 서로 모양을 잡아가는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수순을 말씀드리면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몇 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석은 평범하긴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이 두 칸 높은 굳힘 등장을 했고 눈목자로 굳히자 상변을 이렇게 벌렸고요. 여기 갈라쳐서 이곳을 벌리고 약간 고전틱한 정석입니다.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스라 선수는 이 한 칸을 선택을 했지만 최근에 이 형태에서는 11의 침입에 대해서 아래쪽을 붙이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네. 백이 여기를 벌리니까 방금 전에 여기를 걸치고 여기로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크게 보면 세 가지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철조를 내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이곳의 모양이 흙이 넓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쪽으로 돌이 향하는 것인데 지금 백이 이쪽에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은 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왠지 이제 느낌이 어떻냐면요. 네. 여기를 걸치고 한 칸 역공을 했을 때 흙이 한 칸 뛰는 수도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때 백은 원래 여기를 날일자나 한 칸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를 둬서 이렇게 눌린 것은 약간 당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특수 상황이 아니면 이 형태 자체는 조금 백이 당한 결과입니다. 그럼 어디 한 곳을 붙여가는 진행. 네, 역시 그쪽 붙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붙이는 수도 이제 알파고의 영향으로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붙임과 이 붙임이 좀 더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였고요. 백이 지금 저 붙임수를 선택했을 때 흙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다음 수들을 예측을 해본다면 여기를 뒀을 때에는 이곳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흙이 한 칸이 워낙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 선수가 여기를 늘지를 않고 그냥 한 점을 잡고 3-3을 줄 때 이 침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늘고 단수는 아프긴 합니다만 그만큼 상변이 요처이긴 합니다. 지금 실전은 이 그림대로 가고 있네요. 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길이 여기 3-3 침입이었는데 이제 흙이 여기 젖힌 수로 침입을 했다면 백은 여기를 두고 꽉 이어서 이쪽을 두고 백이 치받고 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돌이. 흙이 여기를 내려서는 것까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 선수가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흙이 그냥 단수 치는 것은 늘고 단수 치는 것보다 약간 아깝기 때문에 너무 중앙 쪽을 중시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흙이 일단은 여기를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늘고 단수를 엿보고요. 여기서 백이 여기냐 상변 침입이냐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느냐 상변이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느는 수도 훌륭하긴 한데 원래는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의 노림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이제 백의 노림이 되는데 지금은 흙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흙돌이 있다면 이 붙이는 수는 거의 성립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원래는 이런 데를 끊고 밀고 젖히고 이런 데를 한 번 더 밀 수 있어야 되는데 흙돌이 있다면 딱 훅으로 막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돌이 있을 때는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릴 수가 없어서 백이 여기를 느는 수의 가치가 조금은 작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변을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좀 더 떠오르는 것은 상변이네요.
상변을 둔다면 흑도 이 교환은 아낄 이유가 없고요. 이런 진행이 예상할 수 있는 진행입니다. 아, 역시 상변. 네. 네, 호전적인 이스라 선수답습니다. 늘고 단수는 뭐 거의 예상이 되는 진행인데 이쪽 부분이 좀 어렵죠. 흑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서로 띵뛰기를 하는 이런 진행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만일모를 둬서 침입한 백한점을 좀 더 압박을 가할지 그런 고민은 됩니다. 뭔가 이 장면에서 권주리 선수가 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초읽기에 몰려서 착점을 한다면 그래도 한 40초 정도는 더 버는 것이니까 시간 사용의 요령에 있어서는 그게 정수 같습니다. 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연패를 하다가 그 연패를 끊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다음 대국에서 내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막혀있던 뭔가 그 혈이 뚫렸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바둑판에서 전부 표출이 되는 아, 그런 네. 경우를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권주리 선수 빼고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연패 탈출에 성공했었던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오랜 기간 또 그 연패를 이어오다가 끊어냈으니까 확실히 올해 이제 전반기는 끝났지만 후반기에서의 성적은 좀 달라질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지금 둘, 용병 선수들을 셋, 포함해서 35명의 선수가 여섯, 이 여자 바둑리그를 뛰는데 권주리 여덟, 선수의 1승이 아홉, 가장 늦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아, 그 외에 뭐 허서연 선수도 중국의 판양 선수도 모두들 이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던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1승을 올렸던 상황에서 권주리 선수만이 무승이었기 때문에 참 괴로웠을 텐데 지난 라운드에서 멋지게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네요. 일단 연장책을 겸해서라도 여기는 늘고 단수 치는 게 30초. 나쁘진 않아 보였는데요. 하나, 벌써 둘, 여기서 한 번 셋. 늘면 40초, 단수 치면 또 40초. 오, 네, 그렇게 벌 수 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안 해놓을 이유가 아예 없는 자리입니다. 아예 없나요? 네,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팩감이라도. 뭐 그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네. 확률적으로는 그것이 한 1%라면 99%는 안 했다가 여기를 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거의 해야 됩니다. 고민 끝에 입구자로 받았습니다. 이스라 선수가 여기 날일자로 갈지 아니면 밀어 올릴지 약간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네요. 흑돌이 이곳에 있을 때는 뭐 이쪽에 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칸 좌측에 있을 때는 원래 기존의 정석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호선 바둑보단 그 젖바둑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호구 치고 따내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로 틀어 막아서 백은 이제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는 그런 정석 진행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한 발 더 네,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힐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늘어야 되고 그만큼 백이 좀 더 실속 있게 안에서 파고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이 날일자로 뛰어온다면은 흑도 가만히 뛰는 수밖에 없나요? 여기서는 대신에 여기를 급소로 가는 수가 먼저 하나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날일자와 밀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흑이 이쪽 부근에 세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30초. 하나, 그냥 두 점을 잡으러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큰 손해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기 멀리 있는 것도 뭐 그럴듯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두텀을 챙겨 놓으면 다음에 이쪽 부근 침입에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밀고 올라서는데요. 일단은 젖혀야 할까요? 한 칸 뛰거나 젖히나인데 젖힐 가능성이 30초. 높아 보이고요. 하나, 둘, 젖힌다면 백도 셋, 당연히 젖히고 흑도 넷, 당연히 끊게 됩니다. 다섯, 여섯, 이제 여기서의 일곱, 선택이 남게 되죠. 여덟, 아홉, 아, 뛰었습니다. 그럼 백은 늘고 흑은 잇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일 때는 여기를 올 때는 흑이 기분이 좋긴 한데요.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이제 백이 받게 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쪽까지 밀 수 있다면 행마가 굉장히 좋지만 여기 날일자가 워낙 아파서 30초.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둘, 중앙을 받아야 할까요? 넷, 네, 다섯, 가장 여섯, 일감대로 예상되는 일곱, 변화는 이 변화입니다. 여덟, 아홉, 흑이 중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상기 쪽은 너무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장 백도 뭔가를 노리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여기까지 됐을 때 뭐 여기를 노린다면 30초. 침입을 하거나 하나, 혹은 뭐 이쪽 둘, 부분으로 파고 들어야 셋, 되는데 넷, 여기에 백돌도 완벽하진 다섯. 않고 어쨌든 흑이 지금 돌이 3개나 있는 상황이라서 침입을 노리기에 마땅치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권준희 선수는 좀 더 좌변 쪽으로 향하면서 그쪽 백의 모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찌르고 들여다보는 자리까지는 백도 기분이 30초. 좋은데요. 하나, 둘, 이스라 선수는 그냥 달렸네요. 이으면 여기까지 백이 권리가 되면서 흑의 형태가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여기를 찌르고 들여다봤을 때 여기를 밀어서 이제 반발을 할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이스라 선수가 당장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시 중앙을 뛰는 건가요? 중앙쪽 날짜도 뭐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여전히 이제 흑이 여기를 밀었을 때 백돌이 좀 공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적으로는 백도 기왕이면 흑돌을 좀 더 무겁게 만들고 나서 이 한 점이 가치가 있을 때 들여다보고 30초. 뭐 이쪽으로 나온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지만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흑도 아마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백이 계속 끊을 수는 있지만 흑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 세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 선수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목자는 그래도 조금 느슨한 느낌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타이트한 바둑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를 갖다 붙여서 여기를 젖히고 지금 이 선에 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늘고 이을 때 이쪽을 넘어가고 뭐 이쪽을 30초. 씌어서 제압을 하면 네. 둘, 이 자체로 이제 선수로 셋, 안정을 취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섯, 이쪽 부분으로 이제 여섯, 백돌이 향하는 일곱, 그런 흐름이 좀 더 타이트한 흐름인데 지금의 흐름은 그보다 약간 못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이 백돌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안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을 여기서 빼기는 어렵겠네요. 잡히진 않을지 몰라도 아까랑은 달리 흑이 밀었을 때 백이 좀 공궁에 빠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돌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형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백은 여기를 하나 붙이고
늘 때 30초. 하나, 그때 이제 이쪽으로 뭔가를 행마를 펼치는 뭐 젖히고 붙인다든지 그런 식의 행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귀에 붙여놓는 건 지금 해놔야 되는 건가요? 붙여놓는 교환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나중에 붙이면 일단 어떻게 받을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이 백돌 사활이 걸렸을 때는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면서 한집 확보에 좀 더 용이함이 있고 네. 또 이쪽으로 치받고 젖혔을 때에도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꽤나 강력한 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는 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악수 같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네, 한 번 더 받아뒀습니다. 여전히 흑도 중앙 날일자로 머리를 맞는 건 아픈 자리겠죠? 근데 아까보단 조금 덜 아픕니다. 여기를 뒀을 때 흑돌이 이곳이 아니라 여기 이어져 있다면 네. 밖으로 탈출할 때 조금 느린데 지금은 여기 흑돌이 있기 때문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30초. 곳을 가고 싶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침착하게 상대의 약점을 노려갑니다. 네. 이제 나와 끊는 수를 보는 것이긴 한데요. 제가 100이라면 여기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주리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 100이 받을 거면 이 미는 대학수 교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흑의 모양을 좀 갖추게 해달라. 오, 네. 아니면 나는 끊겠다. 인데 끊었을 때 30초. 안쪽에서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면 셋, 100은 오히려 차라리 넷, 이런 데를 가서 다섯, 모양을 좀 더 여섯, 키워보고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 지금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려는 건가요? 아직은 어떤 움직임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확실치는 않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들여다볼 가능성이 엿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들여다보는 수는 이었을 때 이게 꼭 득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100이 받을 때도 나가면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흑이 나와 끊었을 때에도 100은 원래 이 교환이 없다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행마하는 게 좋은 행마가 되는데 오히려 네. 들여다봐서 그런 행마가 사라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들여다본 수는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30초. 흑이 지금은 하나, 반발을 안 하겠네요. 셋, 네, 지금은 이 상황에서 100이 딱 이거다 싶은 모양이 없다면 뭐 이어주는 게 나쁘진 않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으로 모양을 정돈하는 거니까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100의 모양 감각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라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찌르고 여길 들여다본 교환 없이 이런 데를 가고 30초. 여길 나와서 하나, 끊으면 둘, 셋, 여기 끊어짐을 당한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위쪽에서 다시 일곱. 삶을 차지하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막는 게 선수라서 살았거든요. 이 들여다본 교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좀 더 떠오르는 감각인데 네. 실전은 그 길로 가진 않았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권주리 선수의 속기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서울 북악약품의 권주리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의 다섯, 속기 대국입니다. 일곱, 여덟.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약간 흑이 득점을 올렸었는데요. 여기 붙인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상은 제가 볼 때는 두 칸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교환을 사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미리 다 해놨어야 하는데 여기를 흑이 붙이니까 역으로 백이 여기를 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붙이고 젖혀간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확실히 네. 좌우기 쪽 교환을 못 해둔 거는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건주리 선수가 여기를 지금 갖다 붙였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배석에서는 흑도 떨립니다. 가장 저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오는 형태는 극 초반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흑이 세 번째 수로 소목을 두고 다섯 번째 수로 눈목자를 굳혔을 때 네. 바로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아주 초반 상황에서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은 이쪽 부분에 백돌이 30초. 머리를 내밀고 있고 주변의 형태가 셋, 결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섯, 상황에서 여기를 붙이고 젖혔기 때문에 일곱, 이제 백이 여덟. 여기를 끊고 지금 실전에 두지 못했는데요. 이런 곳을 밀고 싸웠을 때 그 수익기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건주리 선수가 뭐 기세로 상대를 눌렀습니다. 네. 그 진행은 백도 떨렸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만히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흑도 이 눈목자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는 데에는 성공을 하나. 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흑마를 잡아가죠. 이런 곳에 약점이 있지만 그냥 있는 것은 조금 느리다고 보고 차라리 이런 곳을 붙이고 나서 백이 끊는 것은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 빵 따냄을 주더라도 여기 한 점을 제압하면 백이 망했습니다. 백은 끊는 수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젖힌다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모양을 정돈하는 것이 아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건주리 선수 판단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어떤 게 고민인 걸까요? 그냥 뒤로 받자니 약간 당한 것 같고 화점으로 늘자니 뭔가 모양이 잘 안 나오고 백도 여기를 젖히고 그 다음에 이을 생각이라면 이 젖힌 수부터 좀 시간을 사용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 선수는 이렇게 되는 모양도 여기를 호구 치면 여기 밀고 올라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봉쇄를 하기에는 흑이 여기를 하나. 밀고 둘, 셋, 이렇게 네. 미는 게 다 선수니까 여섯,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일곱.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아주 가볍게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깊어졌었는데 결국은 올라섰습니다. 좌상 쪽에선 다시 흑이 좀 득점을 올리는 느낌인데요. 이 바둑은 초반에 침입했을 때까지는 백의 포석이 약간 좋았고 이스라 선수가 여기 끊어지는 것을 너무 신경을 쓰다가 들여다보고 붙인 수는 약간 미스 같았고요. 그 직후에 건주리 선수도 이곳에 교환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붙인 수 약간 의아했는데 다시 득점을 올리면서 팽팽한 흐름으로 30초.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는 찔러서 받아가고요. 여기서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끊는 수 선택을 한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막아야 합니다. 흑이 그냥 차분하게 지켜둔다고 할지라도 여기 결국은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고 자체로 흑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양도 정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건주리 선수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스라 선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손이 쉽게 나오질 않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보내네요. 지금 백의 형태가 확실히 무너지긴 무너졌습니다. 뭐 딱히 이렇게 하면 주도할 수 있다 하는 수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 선수가 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젖힌수, 아까 보여드린 그 강하게 두는 변화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젖히고 나서 뒤로 물러설 것이라면 젖히기 전에 좀 생각을 깊게 해서 가만히 는다든지, 뭐 약하게 두는 수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했어야지만 30초. 실전의 하나, 진행을 확실히 백이 좀 둘, 당했습니다. 셋, 넷. 흙은 다음 수가 바로바로 나오는데요. 일단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요. 여기서 백이 오히려 조금 어렵긴 한데 냉정하게 여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백이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손을 뺐네요. 이것은 이 침입 자체가 원래 노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궁하면 손 빼라라는 바둑 격언, 그 격언을 생각하면서 좀 손을 뺀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은 백이 두기가 좀 궁한 형태입니다. 받질 않고 우변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노림이 딱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또 귀 둘, 쪽을 방어를 셋. 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뒤쪽 방어는 이곳이나 이곳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를 두거나 마늘모를 두거나,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세게 뒀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원래 약간 그 전투적 성향을 갖춘 선수이긴 한데 지금도 아주 타이트한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귀에 맛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타이트하게 뒀을 때 노리기에는 약간 형태가 다르죠. 지금 이렇게 치받고 끊었을 때 흑돌이 이런 곳에 있다면 끊는 수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흑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성립을 하거든요. 30초. 백도 당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섯. 이쪽 치받나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를 막고 넘어가고 이러고 나서 다시 여기 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처리했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요. 실리가 워낙 돋보입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를 치받고 나서 올라서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끊는 걸 통해서 다시 이쪽에서 싸움을 걸어가는 그런 진행이 일감이었는데 실전의 진행은 이스라 선수가 이쪽에서 약간 득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치받는 노림이 30초. 굉장히 통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질 선수는 젖히는 교환을 다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받을 생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밀고 나오는 수가 굉장히 통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환을 미리 시킵니다. 지금 건주리 선수의 수수는 정확합니다. 여기 젖히지 않고 치받고 한 점을 잡힌다면 네. 그게 굉장히 망했고요. 지금이 그나마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평범한 길이라면 여기서 흑은 받고 백도 여기를 받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강하게 둔다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 너무 서로 이제 30초. 급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선택권은 권투리 여섯, 선수에게 있는데요. 여덟. 네, 아무리 전투적 성향이라도 지금 저거 치받는 수 집으로도 한 15집 이상의 이 흑돌 전체의 안형까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 선수가 자신의 약점을 좀 지켜야 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었을 때 원래도 나와 끊는 수 자체는 통렬하지만 지금은 그것 플러스 여기 단수 치고 넘는 것까지 생겼어요. 그럼 백은 여기를 방어하면서 하나, 둘,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 셋,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넷, 양쪽 모두 다섯,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섯, 일곱. 여기를 받았다면 여기까지는 받아야겠죠. 여전히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귀는 받았고요. 어쩌면 이스라 선수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실리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쪽으로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끝내기를 생각해 본다면 백이 젖혀 있는 것을 선수로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백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처럼 받는 것은 흑이 여기를 치중을 가면 다음 여기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고요. 받는 방법에 있어서 뭐 입고 30초. 여기를 잡거나 그냥 잡거나 해야 되는데 둘, 이 순간 이미 이쪽 부분의 집 차이가 넷, 상당히 크게 다섯. 납니다. 네. 여섯, 일곱, 어떻게 선택을 할지 아홉. 공격적입니다. 아예 안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악인데요. 여기를 받지 않고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는 것도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한 점 잡고 따로따로 살면 돼요. 이게 집으론 득이죠. 근데 권주리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30초. 이스라 선수가 하나, 어떻게 방어할 생각일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받아줍니까? 네. 이건 찝어서 불만 없죠. 확실히 이 붙인 수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럼 우변에서는 백이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흑이 여기를 잇고 이제 여기 밀어 올리면 크게 수는 나는데 백은 그냥 여기 연결하고 나서 여기 젖히면 그냥 따로따로 살면 돼요. 한 점 잡는 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끊는 것도 있고 젖혀있는 끝내기도 기분 좋습니다. 30초. 뒤에서 하나, 백이 안형을 갖췄기 둘, 때문에 지금은 셋, 따로따로 넷, 삶이 가능합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재밌는 모습이었는데요. 권주리 선수 지금 팔 쪽에 있는 택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아, 부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보니까 보통 양면 테이프로 네.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탈부착 가능합니다. 권주리 선수 지금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지만 팀을 위하는 마음, 팀의 홍보 중요하죠. 느껴집니다. 네.
여기를 가니까 단수를 쳤습니다. 이수도 일감은 약간 아까운 교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백이 지금 이렇게 받았을 때 원래는 흑이 이수가 없을 때 30초. 여기도 선수고 둘,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고 다 넷, 이쪽은 흑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권리가 그냥 이 한 수로 땡쳤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흑돌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여기를 받을 때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뒷맛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럼 젖히면 여기를 둬서 수가 단번에 나죠. 이런 여러 가지 뒷맛이 지금 당장 이 교환으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좌변에서 좀 강하게 두려고 그런 걸까요? 강하게 둘 생각이어도 사실 이 교환은 좀 불필요해 보였는데요. 30초. 왜냐하면 항상 흑이 원한다면 셋, 넷, 이렇게 교환은 다섯,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섯, 그럼 흑이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입니다. 여덟. 굳이 지금 안 해도 됐어요. 아, 네. 그래도 강한 선택 보여줍니다. 네. 지금 우측에서 약간 당했기 때문에 권준희 선수도 재차 강한 선택을 하고요. 오늘은 참 재밌는 것이 서로 한 번씩 조금씩 이제 유리함을 잡아갑니다. 이슬아 선수가 처음에 포석에서 들어가서 약간 우세했다가 행마가 약간 미스가 났고요. 30초. 하나, 권준희 선수가 이쪽에서 행마가 조금 셋, 이상했지만 다시 넷, 여기서 포인트를 올리고 다섯, 마지막에 여섯, 포인트는 지금 이슬아 일곱, 선수가 올린 상황입니다. 여덟. 다시 한번 좌변에서 접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젖히는 수부터 30초.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끊으면 이쪽 여섯, 단수를 치고 일곱, 이어서 여덟, 아홉. 세 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됩니까?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느는 수는 지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 이유가 이슬아 선수가 이제 여기를 막고 싸운다면 흑은 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백은 이쪽 부분이 전부 선수예요. 이런데 급소를 가도 흑의 형태가 무너집니다. 이 싸움은 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흑돌과 여기에 있는 흑돌이 양분되면서 네. 하나, 흑이 좀 둘, 안 좋은 싸움입니다. 셋. 네, 당연히 막아가죠. 그래서 백에게 이런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권주리 선수가 좀 타이트하게 둘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늘어간 수는 너무 상대의 의도에 맞춰졌어요. 흑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불리한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여기 갈 때 여기 한 방 맞으면 넷, 이 한 방에 완전히 흑이 다섯, 지금 비틀비틀 여섯,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붙였네요. 네. 한술 더 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급소입니다. 흑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이수에 대한 유일한 반발인데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가 모양이 흑이 안 나오죠. 이렇게 호구 치면서 탈출한다면 이 흑돌이 허무해지니까요. 그것은 여기 돌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늘어간 수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차피 지금 이슬아 선수가 이쪽과 이쪽 맛보기란 뜻일까요? 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안 받기에는 지금 이런 데 가면요.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치 받으면 끼우는 것과 돌파하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곤란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백도 사실 그냥 부분적인 정수만 친다면 이 수는 그래도 급소까지 가는 게 정수입니다.
급소를 가고 흙이 살려 나올 때 그때 여기를 선수해도 되고 다른 식의 여러 가지 활용이 있었지만 이스라 선수가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흙이 곤란하다. 좀 간명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방금 전에 교환한 백이 아쉽더라도 처음 흙이 침입했을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30초. 하나, 백이 확실하게 셋,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좌변의 흙 2점은 끌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근데 지금 끌고 나오지 않으면 흙이 침입을 해서 지금 저기가 다 잡혔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려운데요. 그전에도 이 형태에서 백이 막는 수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흙이 침입을 해서 백이 막은 상황입니다. 근데 포기를 한다면 피해가 너무 엄청나죠. 그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움직입니다. 뒤에서 단수를 치고 지금 살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견디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살아서 살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어서 살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좌변이 잡힌다면 거의 끝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권주리 선수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특히나 방금 전에 끊어간 수로 다시 한 번 더 덩치는 커졌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덮어 씌우면 여기를 찌르고 끊는 수, 이게 이제 흙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면 흙은 거의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도 이 한방 싸움은 떨리죠. 이 수상전에서 패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우세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승부처가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양은 흙이 좀 위기예요. 백은 잡지 않아도 우세하고 잡으러 가서 잡을 수 있다면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이 이런 데 갖다 붙이고 흙이 여기를 살려 나올 때 백이 그냥 이런 단수 치고 두들겨 막아도 바둑은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하나, 둘, 이 흑도를 살릴 셋, 때 다시 여기를 나오면 넷, 바둑 자체가 흙이 다섯, 너무 괴롭죠. 여섯. 근데 이스라 일곱.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금 끝장을 내려갈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갈지 이스라 선수의 선택에 달렸고요. 네. 권주리 선수는 확실히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계를 한번 쳐다봤죠. 끝장을 내려가는 수읽기.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수를 그렇죠. 읽어낼 수 있을지 하나, 그 부분을 위해서 둘, 지금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넷, 어떤 선택을 할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주춤하긴 했는데 초읽기를 한번 보냈습니다. 거의 손이 나갈 뻔하다가 네. 멈췄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갔어요. 네, 쉬웠습니다. 그 마지막 8, 9대도 사실 방향이 어딘지 좀 분간이 안 갔었는데 갔습니다. 끝장 싸움으로 갔어요. 이제 흙도 길은 하나죠. 네, 흙도 없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 느는 게 선수고
여기 붙이는 게 선수이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만일몰도도 30초. 뭐 겨우 한 하나, 집 정도밖에 안 둘, 되고요. 셋, 여기를 붙여도 넷, 돌려칠 수는 다섯, 있지만 안에서 사는 여섯. 공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딴에도 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찝으면 백이 먼저 단수 칠 타이밍이 있어서 안에서 흑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 선수가 지금 이쪽으로 붙여서 갔다면 한 7대 3 정도 우세한 국면이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10대 0이든지 아니면 0대 10이 되든지 하고 갔거든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끊어가죠. 권주리 선수는 이미 한 10수 전부터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고요. 이스라 선수는 같이 등 뒤에 지금 강을 놔두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가 부러져야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따내면 임시 방편으로 여기를 끊고 그렇죠. 잡는 것을 방비하고 나서 둘, 자신의 수를 조금 늘릴 수 네.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아니라면 네. 지금 여기를 메워야 아홉. 합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거기요? 이거는 좀 아닌데요. 그러면 흑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 이건 좀 아니죠. 애초에 잡으러 가지 말거나 아니면 잡으러 갔다면 끝장을 보거나 했어야 하는데 권지리 선수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끊어가니까 기에 눌렸습니다. 대신 상중한 공격이 좀 30초. 있을까요? 둘, 셋, 넷. 상중한 다섯. 공격이 뭐 일단 있긴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거라면 애초에 훨씬 좋은 길은 많았죠. 시우기 전에 뭐 아까처럼 갖다 붙인다든지 여기 네. 젖힌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을 놔두고 아까만 못한 타협으로 갔습니다. 건주리 선수가 일단 벼랑 끝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스라 선수 머리를 긁적이죠. 이건 다시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좌변의 흑돌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 셋, 단수까지는 다섯, 이스라 선수가 할 것 여섯. 같고요. 일곱, 여덟. 그냥 잡으니까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조차도 아깝다고 보는 거네요. 흑이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둔다면 나중에 여기로 백이 이제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쳤는데 지금도 백이 나쁘진 않아요. 그 전의 상황이 워낙 좋았던 데다가 여기 침입 이후에 흑이 나오는 행마가 완전히 꼬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타협도 백이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좋을 상황이나 혹은 찬스, 끝낼 찬스를 놓쳤습니다. 30초. 하나, 둘, 권주희 선수는 여기 한 칸 뛰어서 다섯. 일단 이 흑도를 좀 돌봐야죠. 백도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쪽의 형태는 백이 여기를 붙이면 항상 안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 지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후수를 뽑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면 네. 빨리 이쪽 하나, 어딘가를 노려보고 둘, 싶은데요. 셋, 지금 백은 이제 여길 밀지 여길 다섯. 밀지인데 여섯. 뭐 날짜도 미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네. 이제 파상 공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권주희 선수가 상대가 한 템포 늦추는 틈에 살짝 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백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눌러갑니까? 근데 이쪽 부분도 백도 약간 불안함은 있죠. 흙이 다일자로 덮어 씌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틈을 주질 않고 있고요. 띄어서 받아야 되나요? 네, 모양은 한 칸 뛰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면 백이 반격을 가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수상전 같은 것으로 향할 수가 있는데 이수익기는 30초 하나,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진 않네요. 넷, 다섯.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두긴 합니다만 백이 뒤에서 메우는 게 다 선수라서 이 수상전은 흙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스라 선수가 여전히 좋다고 보네요. 이 장면에서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만약 흐름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런 데를 막고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좀 더 이제 폭넓게 포위망을 형성을 해서 계속 흑도를 압박을 가했을 텐데 지금 여기 밀어간 수는 흑도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이 한 점 끊어지는 것을 좀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수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작전을 선택을 했고 이것은 이스라 선수가 지금도 형세를 좋다고 보는 반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형태가 지금 백이 끊으면 흑이 이어야 돼서 이제는 이쪽 부분 약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흑이 여기를 밀면 백이 나가면서 이쪽이 다치고 여기를 밀면 이쪽이 나가면서 다치고 이런 네. 형태는 흑이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흑도 지금은 이쪽으로 쭉 밀어서 안정을 시키고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백도를 좀 30초. 괴롭히고 하면서 하나, 양쪽을 둘, 타개에 내야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먼저 막아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여기 끊는 수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를 봐야 되는데 일감으로는 별로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 수가 강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따내고 지금 안쪽에서 사활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흙이 한번 가일 수가 필요할 것 마지막 같고요. 하나, 뭐 느낌은 그렇게 셋, 통렬한 느낌은 아니긴 넷, 한데 다섯. 지금 유리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어떨지 다른 쪽을 응수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주리 선수가 이쪽 부분이 완벽하다면 여차하면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는 30초. 것을 노리고 하나, 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황이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끊어갈 때 주변 배석 상황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뭐 백돌이 이런 데 있다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네. 없을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있고 수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자세인데
끊고 늘었을 때 따내면 여기를 있고 복잡하네요. 네, 이제 여기서 4점과 이 2점을 양쪽을 노려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하나, 뭐 그런 거를 둘, 봐야 되는 상황인데 셋, 가만 놔두기엔 백도 약간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실한 삶의 확보를 위해서 여기를 들여다봐놨죠. 나중에 이쪽 백돌에 사활이 걸렸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여기를 잡으면 여기 넘어가는 수가 생기고 이쪽을 받으면 한 점을 잡아서 안에서 삶을 30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열. 어느 정도 두 번 안정이 남았습니다.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환도 자체로는 손해인데 이스라 선수가 이 돌들의 사활을 위해서 교환을 시킨 거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끊는 수는 방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흑이 어느 정도로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모양은 정말 안 좋습니다. 30초. 지금 여기를 하나, 둬도 이런 데를 둘, 백이 꼬부리면 셋, 넷, 아, 정말 어떻게 받아야 할지 괴롭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그 모든 것을 여기 끊는 뒷맛을 보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가 그냥 바둑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본다면 여기를 젖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네요. 늘 때 이쪽 약점을 한 번 더 보강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보강이 되는 순간 이곳의 형태는 여기를 백이 그냥 쉽게 보여드리면 여기를 끊고 단수를 치면요. 네. 있거나 따내거나 받아야 합니다. 여기 갖다 붙이면 지금 쭉 뚫리는 형태죠. 하변은 흙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30초. 네, 하나, 뒷맛이 둘,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장 이쪽을 노리기엔 권주리 선수가 잡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끊는 단점을 노려서 이 백도를 이용해서 약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마지막 네, 이쪽 부분은 하나,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셋, 일단 먼저 넷. 갑니까? 게다가 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법인데요. 지금은 주변 배석 상황이 두텁기 때문에 좀 더 통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이 여기 젖히는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를 나가는 게 선수죠. 여기 끊으면 항상 이쪽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받더라도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여기까지는 넷, 백이 걸리잖아요. 다섯, 그럼 이 장면에서 여섯, 백이 여기를 느는 순간 일곱, 흑 4점이 잡힙니다. 아홉, 젖혔습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고 젖혔습니다. 형태는 걸리는 듯한 진행이었는데요. 무리로 보였는데 젖혔어요. 백도 이제 수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대략 마지막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둘, 셋, 또 안정적으로 갑니까? 흑이 걸리는 느낌인데 그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한다면 지금 이스라 선수 생각이 여기를 끊는 수는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노릴 수가 있거든요. 백이 뭐 끊어지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둔다면 권주리 선수가 아래쪽을 단수치고 넘었을 때 백이 별로 득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초. 원래 백돌이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둘, 본다면 셋, 넷, 지금 다섯, 여기 이렇게 하는 동안 여섯, 흑이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일곱,
오히려 100이 좀 아깝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서로 조금씩 실수를 교환하고 있는데요. 서울 북악약품의 권주리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의 속기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